네, 연일 계속되는 한일 간 긴장 국면에 지난 주말도 한가할 틈이 없었습니다. 정치 데스크 통해서 좀 짚어보죠. 양정대 한국일보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주말에도 뉴스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뒤늦게 형식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어떤 형식이어도 좋다.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바꾼 이유, 어떻게 볼까요? 네,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서 1대1 영수회담을 그동안 고수를 하면서 비토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엄중한 사태를 돌파하자, 이제 이런 명분을 내걸고 대승적 차원에서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계속 좀 국정 운영에 어깃장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세 변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일본의 경제보복 이슈에 대해서 이 초당적인 협력을 주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 본인한테도 모두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일 특사 또 대미 특사를 파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국회 차원에서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지목을 하면서 이 외교 라인의 교체도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초당적인 협력 또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오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보여왔던 굉장히 좀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하고 궤를 맞추는 듯한,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비난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좀 진전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국력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자세 전환이 되어야 할 텐데, 네. 그게 거기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황교안 대표 본인이 정치적인 리더십 위기를 맡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여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다소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 정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사실관계에서도 네. 많이 왜곡돼 있는 그런 주장들을 펼쳐온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고자, 이런 국면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인 노림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비판적인 지점들을 좀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신 좀 총력적인, 좀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총력 대응하는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과의 만남, 또 각 정당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지 거의 딱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네네. 물꼬가 트여진 건데, 제발 네. 이 사안에서만큼은 좀 일치된 모습,
뭐 적전 분열이라고 하나요? 그 말이 좀 너무 호전적으로 들리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결코 녹록치 않다는 걸 여야 똑똑히 모두 인식을 하고 적어도 공식적인 자세에서는 확실하고도 하나된 모습을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자세 전환을 해준 것은 일단은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죠. 예. 네. 그나저나 양 의원 그런 거 못 네. 느끼세요? 특히 SNS의 발달 때문인지 SNS에서도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갖고 있거나 중요한 네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기능 그리고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만 그들과 직접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교신하고 소통하면서 무슨 빅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국민들의 생각이나 여론이 이렇게 분출이 되고 몇 단계를 거쳐서 걸러지면 하나의 흐름이나 때로는 커다란 목소리로 형성이 되고 이게 바로 정치권이나 언론에 거의 리얼타임으로 유입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옛날에 기자 생활할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뭐 지금 대부분의 기자들은 어쨌거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SNS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이런 걸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게 하루의 일과이기도 하단 말을 들었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나마 자기 반대파의 정서도 읽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 이제 조금씩 정치인이 되어 가기는 가는구나 싶은데 네. 가끔씩 뭐 똥포를 찬다 그럽니까? 대논설위원과 얘기하면서 이런 시정 잡배나 쓰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 가끔 터무니없는 거를 차서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빨리 아무튼 현실 정치 감을 획득하고 어차피 뭐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도 지금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겠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체급에 맞게 스스로 처신하고 발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좀 현실 감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 청와대 회동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면서도 네. 이 정부 지금의 이 국가 전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한 주체 이런 이미지도 충분히 부각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이런 것들을 좀 왜 지금까지 계속 놓치고 있는지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역량의 부족인지 자기 아니면 확신에 너무 차 말씀하셨듯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아직은 좀 정치력의 부족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예. 이번 결정은 잘한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지금 정치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을 모면하려는 그런 좀 얄팍한 부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면 예. 최소한 정부가 좀 총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1야당으로서 해낸다면 사실 그렇죠. 국민들한테 훨씬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당내 리더십 문제로 뭐 형편없는 거 아니냐 싶고 공천 얘기 나올 때마다 점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그런 걸 타개해 나가는 것은 이런 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존과는 확 달라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점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죠. 네네. 그 SBS 드라마였나요? 녹두꽃. 그게 굉장히 네.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끝이 났는데 마지막 네. 장면에 그 녹두 장군이 잡혀가는 압송되던 그 유명한 그림 사진으로도 있는 그걸 저도 얼핏 봤습니다만 그걸 보고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죽창가라는 운동권 80년대 대표적인 운동권 가요 중에 하나였죠. 운동권 노래 중에.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뭐 조수석이 뭐 하나 쓰면 여기저기서 뭐 좋네 나쁘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글만 쓰노 어쩌노 막 뭐 이런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네. 뭐 김근식 북한 전문가가 뭐라고 또 하기도 했고 그걸 또 조선일보가 네, 그렇더라고요. 냉큼 기사화해서
뭐 조금 말도 있고 또 뭐 아직도 좀 막말. 그 자유한국당은 그 최고위원회의인가 뭐 아침마다 그 회의하는 거 보면 서로 경연대회에 나서는 것 같아요. 심한 말 누가 잘하나. 그 원래 그럽니까? 아니면 왜 그런데요 도대체? 오늘 뭐 화제의 주인공은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예. 뭐 다들 뭐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전남도청 방문한 자리에서 예. 그 이순신 장군 또 12청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예. 지금의 어려움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극복해 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나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갖고 이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겼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참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공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제 입장도 참 한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미 활자 매체로 다 전달이 돼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지 않느냐. 한마디로 뭐 더도 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런 표현 뭐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돼요. 조금 용서해 하세요. 주신다면 예. 정말 이거 지랄도 풍년인 거죠. 아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자기의 입장과 이런 점에서 비판을 하고 뭐 조금 과하게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상스러운 얘기들을 그러게요.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일개 국회의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자유한국당 회의에서는 이 얘기 듣고 키득키득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저는 그 대목이 더 아유, 참 정말 절망감을 주던데. 그러니까 내년 선거 생각하면 뭐 야당 잘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정말 참 이 정부는 야당복이 진짜 없는 거죠. 없다고요? 없죠. 이런 야당 데리고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또 진짜 이렇게 수준 미달의 야당이어서 내년 선거는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당복이 있다고도 하던데. 그나저나 아마 네. 이 정미경 그 검사 출신의 수원에서 의원도 한번 하고 그 뒤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네네, 그렇죠. 네네. 아마 자기는 이런 비유를 해낸 자기 머리를 탁 무릎을 치면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써준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낸 말인지는 모르나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선조에게 보내는 장계, 그 유명한 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으로 다 끝내버렸다. 이것은 이 사람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유 역시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예.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겼다 이 얘기가 결국은 예. 참 이 세월호 문제를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고 예. 정말 그 수준 낮고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민낯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오늘 황교안 대표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이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 제1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적극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참 무색할 정도 아닙니까? 이런 예. 걸 보면 당 내에서 좀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좀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조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정권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진짜 저 아까 제가 좀 상스러운 표현을 칠할도 썼습니다만 없습니다. 이게 야, 그렇게 대응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양정대 어록에 정말 남길 만한 말인데 아주 그렇죠. 진짜 통렬하고 정확한 지적이 아유,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미경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요런 것 골라내려고 그 댓글 수백 개를 다 하나하나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정성도 풍년이네요. 아유, 그 황교안 리더십이 별로 먹히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최고위원 자기가 주재해야 하는 최고위원 석상에서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하라. 최소한 그 정도 군기는 잡아야 당대표 리더십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뭐 하고 막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바로 그 면전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걸 또 그냥 놔두고 이게 되풀이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어디서 리더십이 확인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의 끝나고 네.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 자세히 못 들었다 뭐 이렇게 회피를 했다는데 예.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SNS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SNS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게 무슨 만인의 투쟁의 장 뭐 딱 그런 공간처럼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예. 정말 상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건전하고 또 이 서로 논의 가능한 그런 토론과 비판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거의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런 부분들로 꽉 차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확대 이걸 참 재생산시키고 주도하고 있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예. 정말 끊어내야죠. 이 고리를 누군가 끊어내야 될 텐데 이게 참 당하는 사람 혹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뿐더러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미경 의원이든 뭐 차명진 전 의원이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이 국가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뭔가 그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의 책임을 갖고 공인의식을 갖고 하는 게 기본이죠. 이렇게 막말을 해대고 사람들의 이 감정을 자극을 해서 표를 하나 두 개 더 얻는다고 해서 이게 참 제가 오늘 말을 잘 못 읽겠는데 그 어쨌든 심정 충분히 좀 이해하겠고요. 그렇네요. 네. 말을 잇기 힘든 심정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양 의원은 역시 점잖으십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잘못 배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말 그렇게 함부로 해서 뒤끝 좋은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무슨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한다고 했던 김홍신 씨. 그 대중소설로는 책은 몇 권 팔았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리고 나서 재선에 실패했던 것 같고요. 네네. 아, 자극적인 말 몇 마디로 관심을 끌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러기에는 정치적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촛불 국면을 거치면서 그거를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뭐 한 가지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지금 한일 관계 악화, 예. 이 과정 또 원인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선일보나 혹은 보수 논객들이 예. 과거 DJ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이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DJ 같은 사람만 해도 결국 그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내면서 예.
가지 않았느냐, 그거 배워야 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탁월함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오부치 선언이 나올 당시에 그 상황과 지금의 일본 사회가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사회 시민사회의 성숙함 혹은 시민사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도 했고, 네. 정치권이 지금 아베 정권처럼 아주 뭐랄까요, 좀 극우적인 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까지 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일본 쪽하고의 이 협력 관계의 그 미래상을 중심에 놓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거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렇죠. 네. 더 좀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를 하는 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분이 정치를 할 때, 또 그분이 국정을 운영을 할 때 조선일보나 극우 논객들이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도와주지 않았는지, 참 그 부분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어뜯기에 혈안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특히 국정 2년 차부터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고, 국내 언론들하고 싸우느라고 사실 뭐 힘을 상당 부분 썼기도 했고 말이죠. 우리 그렇죠. 사실 현대사의 그렇게 얘기해도 비극성, 과언이 아니었죠. 네, 당시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풍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데스크 지금까지 양정대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